아버지, 저희만 불효자 만들지 마세요. 저희도 이제 아이들 키우랴, 대출금 갚으랴 너무 힘들다고요. 요즘 시설 좋은 데도 많잖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모든 것을 바친 후에 듣게 되는 이 한마디. 앞으로 여러분이 듣게 될지도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대부분이 모르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의 자식에게 의지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끝납니다. 자식 키워놓으면 노후는 편하다라는 말. 우리가 평생 믿어온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를 망친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3가지 비결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새벽 4시 30년 동안 이상철 씨가 일어나던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버스 기사로 출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퇴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아파트의 부엌에서 홀로 밥을 짓는 이상철 씨.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노인 빈곤율이 심각합니다. 이상철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였으니까요. 30년 동안 버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픈 날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때로는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내가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 딸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식들 결혼식 비용을 대기 위해서였습니다. 손주들 학원비를 보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오면 다행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텔레비전을 보며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울리는 전화. 막내딸입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실버타운이 있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하기도 하고, 솔직히 저희도 일하면서 애들 키우느라 너무 바빠요. 말을 잇지 못하는 딸. 이상철 씨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이제 짐이 됐구나. 그날 밤 이상철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위해 그렇게 살았나? 돈 한 푼 못 모으고 몸은 망가지고 이제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많은 노인분들이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채 버려지는 느낌을 받는 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상철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몇십 년 동안 버스를 운전하며 일했던 그에게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시간은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몇몇 노인들이 모여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이상철 씨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고치는지 모르겠네. 이 부품이 자꾸 빠져서 어쩌나. 한 할아버지가 고장난 라디오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상철 씨는 가만히 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30년 동안 버스를 운전하며 틈틈이 고장난 버스를 수리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철 씨의 손은 금세 라디오의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헐거워진 나사를 조이고 끊어진 선을 연결하자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어디서 이런 솜씨를 배우셨어요? 이상철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평생 버스 몰면서 고장나면 직접 고치곤 했죠. 습관이 됐나 봐요. 그렇게 이상철 씨는 실버 핸즈라는 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은퇴한 기술자, 목수, 전기공, 재봉사 등이 모여 고장난 물건을 수리하고 버려진 물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 지역 벼룩 시장에서 수리한 물건들을 판매해요. 수익금은 나눠 갖고요. 적지만 용돈이 되죠. 처음으로 이상철 씨는 자신의 기술이 아직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운전대만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시간 동안 특별한 기술을 쌓아왔던 것입니다. 이 순간이 이상철 씨의 인생이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생 동안 무언가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깨닫지 못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첫 번째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철 씨는 실버핸즈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손재주가 특별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가전제품 수리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버스 엔진을 다루던 경험 덕분에 복잡한 기계도 금방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상철 기사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계학에 다니는 한 청년이 실버 핸즈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요. 버려지는 물건들에 새 생명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청년은 이상철 씨가 오래된 선풍기를 수리하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의 노련한 손길, 집중하는 표정, 그리고 수리가 끝났을 때의 만족스러운 미소까지. 영상은 일주일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반응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길에서 평생의 지혜가 느껴져요. 이런 기술이 사라지면 안 돼요. 더 많이 알려주세요. 우리 동네에도 이런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철 씨는 갑자기 수리의 달인 할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고장난 물건을 들고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철 아저씨, 이 전기밥솥 좀 봐주세요. 할아버지, 이 오디오가 갑자기 안 나오는데 고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감사의 표시로 과일 한 봉지, 손수 만든 김치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정당한 수리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이상철 씨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돈을 벌 수 있다니.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일은 보람과 자존감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버려질 뻔한 물건에 새 생명을 불어넣듯 그 자신도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상철 씨는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했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의 도움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주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요양원 얘기했던 거 그냥 잊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돼요. 이상철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노후의 첫 번째 기둥은 경제적 독립입니다. 돈이 많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을 만큼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오랜 경험과 지식은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기술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이상철 씨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다리는 일거리, 하루 종일 사람들과 대화하며 물건을 고치는 시간,
그리고 저녁에는 뿌듯함과 함께 잠드는 날들. 하지만 그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게 되면서 이상철 씨는 새벽부터 밤까지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 시간도 거르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작업실로 향하던 이상철 씨의 가슴에 갑자기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조여오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이웃이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심근경색 직전이었습니다. 선생님, 이대로 가다간 다음에는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모두 위험 수준입니다. 병실에 모인 가족들. 이상철 씨는 눈을 감은 채 딸과 사위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혼자는 안 될 것 같아. 결국 요양원밖에 없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상철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 퇴원 후 이상철 씨는 철저한 건강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실버핸즈의 동료 중 전직 체육교사였던 분의 도움으로 매일 아침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 10분, 점차 시간을 늘려 1시간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네 약국 약사와 상담하여 식단도 개선했습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 대신 채소와 과일, 생선 위주의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특히 실버핸즈 동료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건강 밥상 모임을 가지며 서로의 식습관을 점검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철 씨는 실버핸즈에서 만든 특별한 기계를 집에 설치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실버 지킴이라고 불렀습니다. 간단한 혈압계와 심장 박동 모니터를 연결해 매일 아침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기록하는 장치였습니다. 이상철 씨와 동료들은 이 데이터를 공유하며 서로의 건강을 확인하고 격려했습니다. 누군가의 건강 지표가 나빠지면 함께 걱정하고 좋아지면 함께 축하했습니다. 6개월 후 건강검진을 받은 이상철 씨.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호전되었네요.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이상철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지기로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둥은 바로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건강을 희생해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그 돈을 써서라도 건강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매일 조금씩 걷기, 신선한 음식 먹기, 정기적인 건강 체크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10년, 20년 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상철 씨는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건강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밤이 되면 찾아오는 외로움. 누군가와 나눌 이야기, 함께 웃을 수 있는 진정한 관계가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버핸즈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학교에 고장난 장난감 병원을 열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버리는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요. 고치면 다시 쓸 수 있는데도 말이죠. 이상철 씨와 동료들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그들은 학교 빈 교실에서 장난감 병원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이들과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걱정을 한 번에 날려버렸습니다. 할아버지, 제 로봇이 움직이지 않아요. 고칠 수 있어요? 와, 할아버지 손은 마법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고치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존경의 눈빛이 이상철 씨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특히 한 소년 민우에게 애착을 느꼈습니다. 민우는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멀리 계셨습니다. 이상철 씨는 민우에게 장난감 고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 나사를 조금만 돌려보렴. 봐, 다시 작동하지? 민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저도 커서 고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어느 날 민우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님 덕분에 민우가 많이 밝아졌어요. 요즘은 장래 희망이 수리공 할아버지래요. 이상철 씨는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혈연만이 가족은 아니라는 것을. 진정으로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상철 씨와 실버핸즈 동료들은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도서관 공간을 개조해 세대 연결 공방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노인들의 경험과 아이들의 창의력이 만나는 공간,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공간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도움으로 공방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수리하는 법, 바느질, 요리 등을 가르치고 아이들은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 컴퓨터 게임 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상철 씨는 이제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의 삶에는 더 이상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물건을 고치고 오후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세 번째 기둥은 바로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의 오랜 경험과 지혜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길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상철 씨의 71번째 생일이 되었습니다. 실버핸즈 동료들과 아이들이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와 선물, 그리고 웃음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문득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뜻밖의 손님들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상철 씨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오랜만에 보는 자녀들은 이상철 씨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초라하고 쓸쓸해 보였던 아버지가 이제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웃고 있었으니까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얘기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상철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 사실 그 말이 내게는 경고였단다.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해줬으니. 이상철 씨는 자녀들을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자녀들은 아버지가 만든 새로운 가족을 만납니다. 소박한 식탁 주변에 모인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 실버핸즈 동료들, 아이들, 그리고 이제 합류한 이상철 씨의 가족들. 이상철 씨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진정한 노후의 비결은 세 가지뿐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 내 건강은 내가 지키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철 씨가 발견한 노후의 세 가지 기둥입니다. 경제적 독립, 건강관리,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 이상철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진정으로 기대야 할 것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닌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제적 독립입니다.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지만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노후의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큰 부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을 만큼의 경제력, 그것이 진정한 독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경험은 젊은 세대가 갖지 못한 특별한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둘째,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건강을 희생해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그 돈을 써서라도 건강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셋째,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유대 관계인지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혈연만이 가족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웃, 친구, 같은 취미를 가진 동료들이 더 든든한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모임에 참여할 기회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의 오랜 경험과 지혜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노인분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냥 자식에게 의지할까? 요양원에 가는 게 편할까? 이대로 외롭게 살다 가는 수밖에 없을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노후에 기대야 할 것은 배우자도 자식도 그리고 사주팔자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희생했다면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여전히 빛납니다. 당신의 새로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아직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말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